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10월 5일이 되겠습니다. 토요일입니다. 국민의힘이 한동훈 공격 사주를 지금 조사하라고 아주 특별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총선 백서가 유출 정황이 있다 하면서 조정훈 백서위원장을 또 조사하라고 할 방침이라는 겁니다. 백서특위 조정훈 위원장을 조사할 방침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가 무슨 뭐 CIA입니까? 무슨 국민의힘이 무슨 뭐 CIA 갑자기 뭐 검찰 수사 영역으로 변했습니까? 당대표가 수사관입니까? 으시시한 느낌을 받습니다. 김대남이가 7.23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좌파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에 한동훈 당시 후보 공격을 사주했다는 의혹. 이거는 하여튼 근본적으로 나쁩니다. 이걸 나쁘다고 대통령실도 부인했고 비판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비판합니다. 왜? 이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가 뭡니까? 좌파 방송 아닙니까? 좌파 중에서도 극좌파 방송. 더더욱이 김건희 여사 녹취록을 갖다가 MBC에 해가지고 한 그 이명수 기자라는 자. 이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하고 대화를 했다는 김대남이란 자는 더욱더 나쁜 자입니다. 분열자에다가 이런 자는 소위 정상배라고 할 수가 있죠. 왜? 정치를 갖다가 순리대로 하지 않고 정의대로 하지 않고 당을 거시적으로 아끼고 대통령을 아끼고 이런 마음가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서울의 소리라는 거 뻔히 이 족보가 안 좋은 족보가 있는 그 기자 그 당사자 기자하고 이런 거래를 했다는 거는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 이건 공명심에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충성심 한번 발휘해 가지고 뭔가 한 큐를 한번 하고 싶어하는 굉장히 그렇게 살아온 정치를 해온 자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를 정도로 자기의 능력과 이런 것으로 쌓아가야 되는데 이거는 보니까 그런 실력은 없으니까 이런 공명심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간교한 수를 써가지고 어떻게 해볼까 하는 그러한 아주 저급수의 인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많은 그거는 그거고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건에 대해서 과민하게 특별 감찰 지시를 하고 말이죠. 자기 문제와 관련된 건데 그 자기를 그거 했다고 해가지고 공격하려고 했다고 그래가지고 크게 문제를 확대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딱 보는 민주당이 금방 반응이 나왔잖아요. 그렇게 한동훈을 공격하면 되느냐? 한동훈 편을 딱 들었습니다. 한동훈 참 좋겠습니다. 그걸 이미 알면서도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핍박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핍박을 받아왔다. 라는 것을 소위 코스프레 하기 위한 방법인가 아니면은 무슨 방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일을 갖다가 침소봉돼 가지고 굉장히 크게 만들어요, 지금. 조용히 처리해도 되는 걸 갖다가 당 내 문제를 당 밖으로 가서 민주당의 지지까지 받을 정도 됐으면은 그거는 뭔가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한테 그런 빌미를 줘야 됩니까? 지금 11월 선거법 위반, 그 다음에 위증교사 그 재판이나 끝나고 하셨지. 지금 쟤네들이 지금 칼을 갈면서 촛불을 지금 들기로 다 돼 있고, 지금 마지막 대통령을 목조르기로 지금 다 탄핵하기로 돼 있는데 그 상황에서 그 어려운 상황에다 한 번 더 펀치를 한번 매기고 싶었습니까? 그게 바로 상황이 안 좋다는 거예요. 타점, 시점이 안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타점이 자기에게는 절묘합니다. 이때 아니면 쓰러뜨릴 수 없다. 대통령을 쓰러뜨리자 라고 생각한 일부 사람들은 타이밍이 좋죠. 그러나 이 타이밍에서는 나경원 씨가 얘기한 대로 이때는 조용히 해결을 해야 된다. 지금 당이 어려움에 있는데 극좌파들에게 먹이를 줬어야 되겠느냐. 이 말이 얼마나 나경원 씨가 이 정치력이 강하다는 걸 느끼게 합니다. 그가 원내대표 할 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못된 법안을 강행하려 할 때 그는 앞에서 이끌고 원내대표로서 정말 충분하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기소까지 됐지 않습니까? 여러 명들이.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그걸 갖다가 한동훈이가 까버렸잖아요. 전당대회 기간 중에. 그건 야비한 태도였습니다. 그게 원내대표인 나 대표가 나경원이가 혼자 살려달라고 한 겁니까 그게? 거기에 쭉 연루된 사람이 몇 명인데요. 똑같이 살면 같이 살고 같이 죽는 건데. 그러니까 그걸 보면 말이죠. 한동훈 씨는 역시 좀 어려요. 제가 볼 때. 좀 어린 판단을 많이 해. 숙성된 판단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제 좀 제발 숙성이 됐으면 좋겠다. 지금 이 미묘한 시기에 머리를 자꾸 쓰는데 그 머리 쓰는 게 건전한 머리를 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백서특위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의 그 총선 여론조사는 여의도 연구원이 담당했는데 국민의힘에 따르면 지난 총선 당시 여의도 연구원이 여론조사에 쓴 돈은 70억 원이 아니라 18억 원 정도였다 합니다. 이 가운데 김 전 행정관이 한동훈 대선 준비용이라고 한 여론조사는 2030 정치의식 조사였는데 1,500만 원 정도가 들어갔다고 얘기합니다. 김 전 행정관이 7월 10일 서울의 소리에 이명수 씨와 통화하면서 한 후보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시절 당비 70억 원을 들여 총선 여론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 대선을 위한 조사도 2차례 했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그 이틀 뒤 서울의 소리는 홈페이지에 한 후보의 횡령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에 따르면은 18억 원 정도가 70억 원이 아니라 18억 원이라는 겁니다. 이 가운데 김 전 행정관이 한동훈 대선 준비용이라는 여론조사는 1,500만 원 정도가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총선 패배 분석을 위해서 발족했던 백서특위가 확보한 자료가 유출됐을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백서특위 측이 지난 5월 23일 여의도 연구원을 조사하면서 받은 진술이나 자료가 외부로 유출된 다음 그 내용이 왜곡돼서 한 대표 공격에 이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 과정을 규명하겠다는 겁니다. 조사 대상에는 조정훈 뿐이 아니라 당시 백서특위위원으로 활동했던 이상규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조선일보하고 통화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상규 위원장은 지난 6월 25일 7.23 최고위원 선거 출마를 위해 백서특위 위원직을 중도 사퇴했고 이후 각종 유튜브에 출연해서 한동훈 대선용 이미지 조사 의혹을 수차례 제기를 했다 이러면서 이 과정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주의나 경고 등 백서특위 차원의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 5월 23일 이 위원장 등은 백서특위 위원 자격으로 여의도 연구원을 방문해 총선 때 시행한 모든 여론조사 자료를 제출받은 것으로 안다면서 그런데 이후에 일부 자료가 외부 인사들에게 공유된 정황이 있어 이 위원장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막 검찰 출신
또 화양연화라고 했던 문정권 초기에 소위 말해서 국정농단 사건을 직접 수사를 했던 이 한동훈. 그래서 빛이 나서 아주 출세의 가도를 달렸던 한동훈. 그러다가 윤석열과 함께 가다가 또 추미애한테 또 혼도 좀 나고 뭐 이런 과정에서 둘이의 참 정이 깊어졌으리라고 생각하고 한동훈을 지지했던 많은 국민들에게 좌절을 안겨줬던 한동훈의 그 인품 뭐 여러 가지가 지금 파노라마처럼 지나갑니다. 이번에 이것도 내부적으로 조금 진정을 시켜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백서위원장도 조사하고 또 백서위원도 조사하고 이걸 확전을 시키는 이유가 그래서 그 목적성이 지금 상당히 참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지금 한동훈을 보는 한동훈 바가 아닌 사람들이 보는 현애입니다. 당이 지금 위험할 때 이런 건 조금 감추고 내부적으로 조용히 이렇게 조율하는 제가 딱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백서 조정훈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조정훈을 지금 타박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백서를 빨리 발표했어야죠. 총선 백서를. 왜 총선 백서를 지금 당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몇 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발표 안 합니까? 총선을 참패로 이끌었던 한동훈의 총선 백서가 진작 발표됐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걸 안 하면서 이제 총선 백서 만든 위원장을 하고 또 위원을 갖다가 조사를 하겠다고 이걸 품어대는 것은 이게 마치 검찰 출신 하는 소위 이건 진짜 국정농단 수사관 출신 한동훈의 기가 발동돼서 그런 겁니까? 조용히 할 수 없어요? 지금 정부가 어려울 때는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일을 갖다가 침소봉대 시키지 말고 조금 줄여가면서 내부적으로 저들에게 미끼를 줘서는 안 되잖아요. 극좌파들에게. 이재명 당에 미끼를 자꾸 주면 됩니까? 이 조 의원 측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 의원은 특위 때마다 위원들에게 보안에 유의해달라고 말했다면서 사퇴한 위원의 외부 발언에 대해서는 조치하기 어려운 점도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조정훈 의원의 말은 맞습니다. 조정훈 의원을 조사를 하겠다. 조사가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여기가 뭐 검찰 수사 분실입니까? 한동훈 검찰 수사 분실장입니까? 뭘 조사를 하고 왜 이런 자꾸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김대남에 대해서는 그냥 놔두면 안 되죠. 그 감사 발령이 났다는데 감사도 자진해서 그만둬야 됩니다. 그만 안 두면 강제로라도 그만두게 해야 됩니다. 그런 자는 쓰레기입니다. 쓰레기가 기웃기웃하면서 좌파 매체에 가가지고 그 헛소리 한 거 그건 용서할 수 없는 거죠. 그건 이미 대통령실에서도 분명히 입장을 밝혔잖아요. 그리고 알면은 내부적으로 조용히 해결하는 방향으로 갔어야 됐다. 너무 확전을 시키면 안 된다. 지금 확전을 시키고 있는 한동훈의 의도를 대부분이 잘 간파를 하고 있다. 그 점도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여사 특검법은 부결됐지만은 이제 여당에서는 이탈표가 늘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나. 이거는 한동훈의 소위 국민 눈높이 발언에서 기인된 것이다. 결론을 그렇게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동훈의 표정 관리에서 그것이 저쪽 먼 쪽으로 투영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거기도 과잉 충성 분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당이야 망하든 뭐하든 대통령이야 탄핵되든 뭐하든 이번에 조져버리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극소수 일부의 부류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은 한동훈의 얼굴을 보면서 모습을 보면서 분석하고 판단하는 그런 자들 아니겠느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여당표요? 이탈표 다시 또 늘을 겁니다. 다음에는. 네. 통과될 수도 있죠. 만약에 그렇게 되는 경우는 핵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 막 이런 얘기 정도는 상상을 전제를 해야 됩니다. 예상치 못한 대통령은 예상을 다 할 수 있지만 한동훈은 예상을 못합니다. 바로 그 점이 한동훈이 운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운명은 자기 개인이 만듭니다. 개인의 캐릭터가 만들고 성정이 만듭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도 읽고 불경도 읽고 그러면서 딱딱한 법전만 읽을 게 아니라 법철학을 읽고 사상사도 읽고 세계사도 읽고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다양하게. 그런 얘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